안녕하세요. 이뻐이뻐입니다. 오늘 저 가로수길, 압구정 가로수길을 나왔는데요. 압구정대에 있는 의지배 클리닉에서 오늘 보토스에 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오늘 이종원 원장님 만나면서 보토스에 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20대부터 해서 굉장히 일찍 맞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한 몇십 년 동안은 이제 보톡스도 맞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전한 건지 뭐 없어진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정말 안전한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이게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 이게 보툴리눔 톡신이라든지 하는 이런 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누적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종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이제 흡수가 돼버리거나 파괴돼 버리는 이런 대상인 거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들어와서 일정한 부분에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게 되는 건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구조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아세틸콜린이 가서 붙어야 되는 이제 리셉터에 톡신이 가서 들러붙어서 얘네들을 이제 쓰지를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 리셉터까지 같이 해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보통은 연구로 보면 한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가면 이 리셉터조차도 같이 그냥 파괴돼서 없어졌거든요. 새로운 신경까지가 내려오고 새로운 리셉터가 발생을 하게끔 이제 우리 몸에 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에서부터 보톡스를 많이 맞는다고 해서 나중에 더 많이 처진다든지, 보톡스가 누적돼서 뭐 내성이 말려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시술 받으시는 간격만 잘 지키신다면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진 않고요. 되려 보톡스 시술을 안 받으시다가 나중에 재생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노년에 들어서 보톡스 시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 리셉터가 톡신에 들러붙어서 이건 작용을 못하게 되고, 새로운 신경가지나 새로운 리셉터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이 몸의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생기게 되시면 뭐 벨스파르시나 뭐 부화나사나 얼굴에 풍이 오신 것처럼 못 움직이시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디스포트라고 하는 그 보톡스 제품이 있는데,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예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엘러건보다 더 좋은 보톡스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광고가 많이 되고 청담동에서 많이 쓰였었는데,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디스포트 시술을 얼굴 전체에 많이 맞고 하시다가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부작용, 진짜 그거야말로 부작용이죠. 연예인들 그런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디스포트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잘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퇴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뭐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재생력이 잘 내가 지금 있는 타임인지 아닌지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는 방법입니다. 아까 얼핏 기사를 보니까 송대관 씨가 보톡스를 맞았는데 눈을 못 감았대나? 네. 이제 그런 부작용이 그분이 뭐 병원을 아무데 가서 하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눈을 못 감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액션이기 때문에 시술 받으시고서는 한 1, 2주 정도 되는 기간에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죠. 못 감는다든지 뜰 때 힘이 너무 약해진다든지 너무 피곤해져서 근육이 경련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3주, 4주가 되면 회복이 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력이 떨어지시는 나이 때가 되고 하시면 그런 회복도 이제 새로운 리셉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시게 되니까 이제 한 달, 2달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얘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에 굉장히 취약한 애들이에요. 단백질도 제가 체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나 뜨거운데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제 잘 파괴가 되고 톡신의 효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보톡스를 하고 나서 처음에 1, 2주간에 되게 힘들거나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주사를 해당 부위에 주사해드리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문스퍼나 크라이어 같은 것들을 하셔서 근육하고 신경의 회복을 조금 더 빨리 땡기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도 좀 사용이 되죠. 예전에는 택 도는 방법이다, 그거는 도움 안 된다 했었는데, 최근의 논문들로는 이제 신경통 떨어지시거나 대상포진하셔서 신경 약해지신 분들 병원에 가시면 재활치료로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적외선 같은 것들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신경 회복을 조금 빨리 유도를 하게끔 하는 방법들로 보톡스의 부작용,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아요. 이번 편은요, 보톡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해피프리트 하루 되시고요. 저는 불타는 금요일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